1974년 초겨울 저택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정차했습니다. 신부 지은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추위에 손가락이 굳어질 정도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택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기와 지붕의 큰 저택 주변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부를 보려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서울에서 자란 도시 여성으로서 이런 관심이 낯설었습니다. 정우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활짝 열렸고 시어머니 이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숙은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인사를 했지만 이숙의 눈빛에는 환영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이숙은 무례하지 않은 정도의 고개 숙임으로 응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이숙은 저택의 복잡한 구조와 생활 규칙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는 예법이 있습니다. 라는 첫 문장부터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하인 김아주머니가 지은의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원사 박 씨는 먼 곳에서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택 내부는 지나치게 화려했습니다. 값비싼 골동품들과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모든 것이 얼마나 계산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숙은 지은을 저택 동쪽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침실은 깔끔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서울 본사의 회의를 이유로 다음 날 아침 출장을 떠난다고 알렸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홀로 남겨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밤이 되자 지은은 창문을 열고 시골 마을 풍경을 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저녁 종소리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이숙과 누군가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호기심을 눌렀습니다.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지의 시댁에서의 첫 밤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정우가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 아침입니다. 이숙은 지은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숙은 차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지은은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숙은 지하실 입구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하실에는 습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전등을 켜자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숙은 금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비밀입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숙은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정우에게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숙의 목소리는 다시 다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있는 위협을 지은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박씨 할머니가 우연히 지은을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분 좀 조심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예전에 이웃 마을에서 문제가 있었대요. 경찰이 왔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날부터 이숙의 과거를 알고 싶었습니다. 마을 파출소로 가는 길에 지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파출소 안에서 김 형사를 만났습니다. 형사는 이숙에 관련된 옛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종결된 일입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저택으로 돌아온 밤 거실의 책장에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선명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자산 횡령 의혹. 지은의 손가락이 기사의 사진을 짚었습니다. 사진 속의 사람은 지은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이숙이 나타났습니다.
이숙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지은의 손에서 빼앗아갔을 뿐입니다. 그날 밤 지은은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일이 많아.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는 끊겼습니다. 정우가 일주일 만에 귀가했습니다. 저택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이숙은 정우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은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이숙은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 말입니다. 이숙의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의 격리인 오 씨가 지은에게 몰래 접근했습니다. 오 씨는 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말이에요. 오 씨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습니다. 금고에서 현금과 서류가 자주 사라져요.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지은은 오 씨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일인가요? 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을 뿐입니다. 오 씨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발할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우는 그 대화를 알아채버렸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와 뭐 말했어? 정우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야. 거짓이었습니다. 정우는 지은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이숙은 갑자기 지은의 침실을 방문했습니다. 이숙은 침대 밑을 살펴봤습니다.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제거해 드릴게요. 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숙이 한 일은 지은과 정우의 대화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더욱 정밀하게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저택 곳곳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밤중에 지은은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이숙의 개인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을 더 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위임장들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서명이 그려져 있었지만 그것은 위조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납세 면제 증명서도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다음 날 자신의 일기장 뒤에 몰래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작하기 쉽도록 설계된 아주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지은은 밤중에 다시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카메라의 셔터음은 작았습니다. 문서 하나하나를 찍었습니다. 손가락으로는 떨리지만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은 후 지은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의 관공서에서 세금 점검 담당자인 정 선생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정 선생은 40대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성실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정 선생에게 몰래 말을 걸었습니다. 마당에서 물을 주는 척 하면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이 집의 세금 기록에 이상이 있었나요? 정 선생은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지은은 계속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 중에 위조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 선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정 선생에게 보여줬습니다. 정 선생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일인데요. 정 선생은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정 선생이 저택을 나간 후
이숙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이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뭘 했어?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숙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몰래 뭐 한 거야? 가족을 배신했어. 정우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지은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이해와 동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만 있었습니다. 지은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이숙이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숙은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면 모든 걸 잃어. 이 집도 정우도. 이숙의 말은 위협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정우는 지은의 짐을 바깥에 내던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도움까지 주었습니다. 흩어진 짐들이 마당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은의 일기장이 떨어졌습니다. 이숙이 재빠르게 집어들었습니다. 이숙은 일기장을 뜯어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택 정문으로 경찰차들이 들어왔습니다. 조명등이 빨갛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의 김 형사가 먼저 내렸습니다. 뒤를 따라 수사관들이 나왔습니다. 정 선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형사는 저택 현관에 섰습니다. 이숙, 당신을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숙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저택 내부로 향했습니다. 이숙의 개인 서재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서재의 문서들을 보았습니다. 수사관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카메라의 사진들과 일치합니다. 정우는 경찰의 기록을 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범행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횡령, 위조, 배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비리들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숙은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이숙의 눈빛에는 증오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숙의 목소리는 마치 저주였습니다. 그 순간 이숙이 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우가 자신의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정우의 손이 이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충분해. 정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정우는 경찰에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우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짐을 다시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우의 손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손을 지은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정우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3개월 후 지역 법원의 공개 법정입니다. 재판정은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숙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숙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검사는 지은의 촬영한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진들이 법정의 스크린에 커다랗게 떠올랐습니다. 위조 문서들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검사는 오 씨의 증언도 제시했습니다. 오 씨는 금고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이 사라지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숙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모두 명확한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지은의 증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이 가족의 비밀을 폭로한 것입니다. 증거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위조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 전문가가 사진의 원본성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은 분명히 위조 문서를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은 지은을 소환했습니다. 지은은 증인석에 올라갔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비밀을 폭로한 게 아닙니다.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검사가 지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사진을 찍었습니까? 지은은 답했습니다. 제 시어머니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이숙을 바라봤습니다. 이숙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숙, 당신을 배임죄와 서류 위조죄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숙은 지은을 향해 저주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지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정우의 부친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우는 새로운 경영진으로 임명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재판 후 법원 계단에서 지은과 정우가 마주했습니다. 정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정우는 지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6개월 후 서울의 강남 지역에 새 주택이 있습니다. 지은과 정우는 그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택은 작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시골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투명한 경영 원칙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경영진 회의마다 윤리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정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은은 법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법률 교과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숙의 측근들이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리는 이숙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었습니다. 오 씨는 회사의 준법감시부서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오 씨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광역 부패 적발에 관한 공로로 경찰청 표창을 받았습니다. 표창장을 들고 있는 김 형사의 모습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정우의 부친은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이숙의 실행과 거리를 두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택은 상속 분쟁 과정에서 결국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저택을 사갔습니다. 마을의 상징이었던 저택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은 이숙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지은과 정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려는 마음으로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지은을 보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그것이 지은에게 주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검찰청 건물 안의 사무실입니다. 지은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사 임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책상 위에는 정우가 선물한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펜은 특별했습니다. 과거 증거를 찍을 때 사용했던 카메라 렌즈를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펜의 무게가 자신의 손가락에 전해져 왔습니다. 지은의 왼손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새로운 반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진실의 손가락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우가 지은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정우의 손이 지은의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과거처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감사와 신뢰의 손길이었습니다.
정우는 지은의 손가락 관절을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그 손가락들이 어떤 위력을 지닌 것인지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정우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3빌딩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시골 저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지은의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손을 들어 창문 밖의 햇빛을 받았습니다. 손가락들이 빛을 통과시키며 무지개처럼 부서졌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앞으로 밝혀낼 또 다른 진실들을 생각했습니다. 지은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은 이제 진실의 도구였습니다.